아, 진짜 마음 아파. 이 조그만 애를. 뒤에 가면 더 진짜 어마어마한 게 나와. 나 이거 조사하면서 아까, 내 그 눈이 조금 부었어. 아, 나 진짜 너무 슬펐어, 이 사건. 아, 진짜 마음 아파. 이 조그만 애를. 뒤에 가면 더 진짜 어마어마한 게 나와. 나 이거 조사하면서 아까, 내 그 눈이 조금 부었어. 아, 나 진짜 너무 슬펐어, 이 사건. 개빡쳐요. 자, 사실은 이 유아짱은요, 2번 정도 이 카가와라는 동네에서 아동상담소에 보호된 적이 있습니다. 자, 2번째 보호상담소에 가가지고 일시적으로 그 유아짱이 보호가 됐을 때 유리씨가 큰맘 먹고 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교육이나 이런 건 이제 내가 맡을게. 라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훈육이나 교육은 내가 모두 맡아서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때 이 유다이라는 남성은요. 한번 그래 알았어. 라면서 납득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야, 아동상담소에 갈 정도면은, 아동상담소에도 2번이나 일시 보호가 됐대. 그럼 얼마나 이 아이가, 자, 어쨌든 이상하게 카가와에 있기 전에도 폭력은 계속 있었어. 폭력은 계속 있었지만, 일단은 아동상담소로 바로 갔기 때문에 더 이제 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사실 이 유다이 자신도 그래 내 방법은 뭔가 옳지가 않아. 내 방법은 틀렸어. 라고 생각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유리한테도 알았어. 내가 하지 않을게. 네가 맡아봐. 라고 했던 거야. 그리고 그동안 이 유아에게서 조금 잠시 떨어져 있었대요. 약간 좀 거리감을 두었던 것 같아. 왜 그랬나요? 라고 물어보는 이 변호사의 질문에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아가 나에게 갑자기 경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뭔가 서먹서먹해졌죠. 자, 유아짱과 자신의 관계가 뭔가 서먹해졌어. 당연히 그렇겠지. 맨날 때리는 사람이 누가 좋겠어, 아이가. 그러니까 뭔가 불편해지고 그러다가 맨날 오빠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런 관계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 그것 좀 주세요. 라던가 애가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이 남자에게 존댓말을 쓰게 되고 뭔가 예전처럼 친근한 그런 게 전혀 없어지게 됐지. 그래서 이 유아짱과 이 유리짱 그리고 자신의 친아들을 두고 자기 혼자 도쿄행을 결심합니다. 왜 하필 도쿄로 가게 된 걸까?やたら児相だと警察だと家に訪ねて近所から目回って迷惑だみたいなことを言ってたんで、だからもうここには入れないっていうところ、じゃあどこに行くってなった時に長いこと住んでた東京へっていう選択肢がもう必然だったんじゃないかな。 자, 그의 대학 동기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동상담소 사람들이나 경찰들이나 자꾸 집을 방문하니까 근처에 눈도 있고 민폐야 라고 말을 했대요. 왜 아이가 이제 자꾸 아동상담소에 갔는데 학대의 증거가 뭔가 몸에 보이고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들이 집을 방문하게 되고 경찰들까지 방문하게 되고 이런 날이 계속 되다 보니까 왠지 주변에 눈도 좀 신경 쓰이고 여기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그럼 어디로 가? 자 도코니쿠. 자 어디로 가지? 라고 하고 있을 때 그가 어디서 살았어? 도쿄에서 살았잖아요. 도쿄에서 되게 유명한 대학교를 나왔고 되게 대기업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가장 익숙했던 도쿄라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가장 오래 살았던 도쿄라는 선택이 뭔가 아마 이미 필연적이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자, 사실 이 도쿄행 이야기는요, 이 유리 씨랑 같이 결혼하기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도 있었고, 거기다가 아동 상담소까지 문제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결부가 되니까,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가 도쿄로 떠난 것 같습니다. 자, 자택이나 일단은 뭐 자기 도쿄에 살았으니까 뭐 자기들 지인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인 중에 한 명이 소개시켜준 어떤 일자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일을 소개받고 일단은 집을 정해놓고 자기 와이프와 자신의 아이들을 도쿄로 부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유리 씨와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이 유아짱과 재회를 하게 되죠. 자, 공판에서 유다이 피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만났을 때 유아가 경어를 사용하는 것을 멈췄어요. 그리고 저에게 밝게 말을 걸어주었죠. 어쨌든 굉장히 기뻤어요. 사이가 좋았다랄까? 어쨌든 유아가 저에게 웃으면서 말을 걸어주었으니까. 자,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고 그리고 자기를 안 보는 동안 밝아진 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땐 자기가 굉장히 기뻤대요. 왜? 유아가 나를 보면서 웃어주니까. 그리고 존댓말 쓰더니 갑자기 또 오빠 오랜만이야. 오빠 보고 싶었어 라면서 뭐 이렇게 갑자기 또 반말을 하니까 그 반말을 하는 게 자기는 굉장히 기뻤다고 해.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봐봐. 안 봤어. 떨어져 살았어. 그럼 그동안 어때? 맨날 이렇게 아빠한테 맞고 주눅 들어 살다가 다시 또 이제 엄마랑 같이 살게 되면서 다시 이제 좀 주눅 들어지는 생활이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다시 이 아이가 조금씩 밝아진 거야. 다시 밝아져서 떨어져 있는 동안에 누가 이러지 않았어? 어쨌든 그래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이제 이 아이가 아빠라는 사람이 너무 오랜만에 보기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그러겠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밝아진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행복했던 것도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자, 이 영상은요, 당시 그들이 살고 있던 도쿄의 그 집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요, 당시 검거되었을 때의 모습이고요. 뭐 공판이 계속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남자는 점점 머리가 이렇게 빠졌어. 뭐 자른 것도 있겠지만 뭐 그 모습입니다. 당시 잡혀갔을 때는 머리가 좀 있었잖아요.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 보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찍힌 그의 모습인데요. 정말 피폐해졌죠. 자, 어쨌든 자, 그가 그 유아가 자기가 반말을 하고 존댓말을 하지 않게 되고 자기에게 웃으면서 말을 걸어줬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했던 것도 잠시였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말해요. 유아가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공부도 하지 않았죠. 라면서 학대가 또다시 시작됩니다. 저는 제가 없을 때 오히려 유아가 더 제대로 할 줄 알았어요. 그러지 않는 유아를 보면 너무 힘들고 슬프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네,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밥을 많이 먹어서. 밥을 많이 먹고 공부를 하지 않아서. 내가 없을 때 오히려 유아가 더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없을 때 유아가 그러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화가 났대. 막 이 분노가 이렇게 막 오르는 게 느껴졌대. 그가 직접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가 왜 이렇게 히스테릭해졌냐. 사실 그의 지인이 정해줬던 그 직장 있잖아요. 정해졌다고 생각했던 그 직장 일이 제대로 연결되지가 않고 무직 상태가 계속되었어요. 집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조금 여유로워 보이는 집은 아니죠. 자, 그러는 동안 그가 무직으로 있는 동안 어떻게 집에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서 유아짱이랑 같이 지내는 시간이 더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더 늘어났죠. 그리고 집에서 유아랑 지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유아를 향한 학대는 계속되었어요. 보통 말로 이렇게 혼낼 수 있는, 대화로 하면 될 수 있는 것도 뭔가 자신의 점점 직장도 막 무직이고 막 돈도 못 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은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 모든 초조함이나 막 이런
불안함 속에서 점점 더 그 아이를 향해 자신의 뭔가 분노와 뭐 이런 불안함들을 아이에게 해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어떤 학대를 시작했냐. 그 어린 아이를 아침 4시에 기상을 시킵니다. 5살짜리 아이를. 아침 4시에 기상을 시키고요. 체중을 재게합니다. 매일매일. 새벽 4시에 아이를 깨워서 체중계에 올려놓고 체중을 체크하고요. 그리고 운동과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까지 이 유아장에 달성하지 못했을 시에는 머리를 때리거나 아이를 발로 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리 씨와 자신의 장남, 자신의 친아들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도 유아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너 말 안 들었으니까 오늘은 혼자 집 지키는 거다. 라면서 그 6조짜리 조그만 방에서 그 아이 혼자서, 어린이도 아니고 그 유아잖아, 유아. 이 아이를 혼자서 집을 지키게 하고 자신의 친아들과 와이프 이렇게 3명만 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유아짱이 도쿄에 왔어요. 이 집으로 오고 나서 숨지기 직전까지 기간이 39일이었어요. 이 39일 동안 이 유아짱은요, 이 집 주인에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 그리고 쓰레기를 버려 나갈 때, 이사 온 날, 이렇게 단 3번밖에 바깥에 나오지 못했다고 해요. 39일 동안. 39일 동안 집안에만 있어서 딱 3번 나갔대. 자, 그래서 이제 그 재판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유아짱에게 집을 지키게 했죠? 혼자서. 저의 이기주의죠. 제가 생각하는 걸 유아가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그거를 억지로 강요하는 수단으로 내가 말하는 거 듣지 않으면 널 데려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한 걸 실행했던 겁니다. 사실 말하는 걸 듣지 않으면이라기보단 제가 말한 거 그 자체가 엉망진창이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 않은 거야. 너 내가 하는 말 안 들으면 너 안 들어갈 거야 라고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이 엉망진창이었다고 자기가 그렇게 증언을 해요. 법정에서. 그래서 이제 또 누가 묻죠. 당신이 말하는 이상적인 가정과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하면서 이 학대 과정을 말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너무 끔찍했던 게 그 일본 말 중에 말타기라는 말 있잖아. 그렇게 말을 해. 말에 탄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아이를 때릴 때 아이 몸을 탄 거야. 이 새끼가. 말을 타듯이. 그래서 아이의 몸에 올라타서 아이를 폭행을 한 거예요. 점점 그의 학대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었던 거죠. 점점 그 격렬함과 악랄함과 정말 그런 5살짜리 애 몸에 타고 싶니? 그걸 애를 때렸대. 때릴 데가 어딨다고. 더군다나 자기가 한 학대가 발각될까봐 아이가 아파서 낑낑대도 절대 병원에 가지 않았대요. 의사에게 진찰받게 하지 않았대요. 왜? 몸에 너무나 많은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가 학대했다라는 걸 대략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그런데 유아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유아가 그렇게 약해진지 몰랐어요. 라고 주장했어. 유아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쇠약해져 있는지 몰랐대요. 말이 안 되지 않아? 그치,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밥을 굶기고 아침 새벽 4시에 애를 깨워갖고 밤까지 그렇게 학대를 했으면서 애가 쇠약해졌는지 몰랐대.
자, 어쨌든 그렇게 허약해지고 약해진 그 유아짱의 곁에 마지막까지 있었던 건 바로 엄마였던 유리였습니다. 자신은 유다이에게 밖에 나가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묻습니다. 왜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유아에게 그가 그 방 안에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될까 생각해서 유아가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렸음 하는 마음에 그를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면서 유아랑 저랑 어렸을 때 즐거웠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죠. 라고 말합니다. 거의 이제 애가 이제 거의 죽어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애를 어떻게든 깨우려고 엄마가 잠깐 나가 있어라고 유다이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좋았던 거, 애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줬는데 애가 반응이 없었던 거야. 자, 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에게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스포츠 드링크를 마시게 했지만 유아짱은 혼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먹, 보자기 이걸 시켰지만 유아짱은 제대로 하지 못했고 손과 발이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반 같이 디즈니랜드 가자. 초등학교 들어가면 같이 재미있게 놀자.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 엄마가 네. 그러나 눈을 감고 2번 다시 눈을 뜨지 않았다. 다시. 자, 그러나 눈을 감고 유아짱은 2번 다시 눈을 뜨지 않았다. 맞습니까? 네. 자, 쓰러져 있는 아이에게, 죽어가는 아이에게 아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스포츠 드링크 있지,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아이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일어나지 않다. 야, 묵바 해봐. 가위바위보 이것 좀 해봐라고 했는데 애가 움직이질 않고 손발은 그냥 차가워져 있었어요. 이미 아이는 사망한 상태였죠. 그리고 아이가 눈을 감고 있었는데 2번 다시 눈을 뜨지 않았던 거야. 그렇게 아이가 사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유아짱은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기자가 그들이 살고 있던 이 집에 가게 됩니다. 자, 그 기자가 그들이 살고 있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취재를 위해서 갔더니 그 방에는 이 가족끼리 찍은 일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실내에 어떤 책장에 이렇게 써있대요. 주의서적이라고 적혀 있었대요. 주의서적. 자,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그건 유아이가 독단적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 주의서적이라고 하는 게 이 책장마다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고 해요. 빽빽하게. 주의서적. 읽지 말라고 해서 주의서적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 꼭 읽어야 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 조그만 애한테 눈 뜨면 계속 그 책을 읽게 시켜가지고 새벽 4시부터 읽게 시켜서 공부를 시킨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갔더니 그 책장에 주의서적 다 그게 써 있었대요. 주의서적이라고. 빽빽하게. 이게 유다 이 남자가 새끼가 붙여놓은 거래. 독단적으로. 자, 어쨌든 이 유아짱은요 3월 2일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아짱이 죽기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2월 25일 정도부터 이 유아짱이 제대로 식사를 할 수가 없게 됐대요. 너무 못 먹으면 사람이 있잖아, 자기들아. 위가 되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영양실조나 그렇게 되면은, 못 먹었으니까 막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 있을 때, 처음에 이제 어학연수 왔을 때,
저는 영양실조 한번 걸려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음식을 아예 안 먹은 것도 아니야. 그냥 규칙적으로 먹지 못했고 그게 골고루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가지고 영양실조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그때 몸무게가 제가 키가 75거든요 지금. 근데 그때 몸무게가 막 47, 48이 나갔었어. 영양실조인지 몰랐어. 그냥 기침이 안 멈췄어.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2개월 정도 계속되더니 감기가 너무 안 멈춰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데 그때 엑스레이 찍으면 너무 돈이 비싸니까 일단 피검사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기침을 이렇게 오래 하면 뭔가 안 좋은 거라면서 그래갖고 이제 피검사를 했는데 무슨 B형인가 A형 뭐 감염 양성이 나왔고 거기다 영양실조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영양실조라고 막 밥을 막 먹을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안 돼. 오히려 잘 안 들어가 음식이. 그러니까 이 유아짱도 이 음식을 잘 섭취를 하지 못했대요. 죽기 며칠 전부터. 그리고 영양실조가 너무 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식이 조금 사람이 너무 못 먹으면 토를 하거든. 반려견도 그렇잖아. 너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이렇게 토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토를 하거나 음식을 못 삼키거나 삼켜도 계속 뱉어내거나 개워내거나 계속 몇 날 며칠을 그랬대요. 그러면서도 애가 살이 그러면 엄청 빠졌을 거 아니야. 이 조그만 애가 한국 나이로 6살, 7살짜리 애가 몸무게가 11kg가 나갔대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 남자 새끼가 공판에서 내가 학대한 거 맞다, 내가 때린 것도 맞다라고 했으면서 그렇지만 나는 우리 유아가 그렇게 쇠약해진지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화를 냈겠니. 공분이 일었죠 진짜. 생명의 위험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말했지만 일도 안 가고 계속 집에만 있던 이 새끼가 아이가 토하고 이러는 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뭐야? 아이가 점점 죽어가고 있었지만 자기 탓을 하고 싶지 않았겠지.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랬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겠지. 자, 그런데 비단 그가 결혼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스트레스를 이 아이에게 풀고 갑자기 이 남자가 평소에는 되게 원래 좋은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된 걸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가 젊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는요 대마초로 잡혀가지고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의 말에 따르면 이 유다이 피고는요 대학교 2년 정도부터 2학년 때 대마초 이거나 그 허브 있지, 불법 허브. 제가 예전에 그 불법 허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사건을 가지고 온 적이 있었는데 이 불법 허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던 거야 대학교 때부터. 그래서 집에 약간 그런 허브나 대마초 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경찰이나 이런 데 발각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공포심도 아마 있어서 아이랑 같이 살 때도 그거를 계속해서 아마 더 이제 아동상담 사람들이 막 집에 찾아오고 이러니까 그것까지 발각돼갖고 또 잡혀갈까봐 불안해서 도쿄에 온 걸 수도 있다라는 게 또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 그가 어떻게 됐냐. 도쿄 메구로구에서 후나토 유아짱을 학대한 끝에 결국에 사망시킨 이 남자에게는요 보호 책임자 유기치사의 죄 등을 추궁받게 되었고 의붓 아버지였던 이 유다이 판결이 15일 도쿄 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이 남자에게는 어떤 벌이 떨어졌을까요? 자, 모니시타 미노루 재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동떨어져서 스스로의 감정에게만 맡겨, 자신이 스스로의 감정에게만, 감정으로 인해서 행해진 일들, 이 모든 일들은 불합리한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시종 자신의 기분만을 우선시하고 피해 아동의 생존 확보에 대한 생각은 그 다음이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자신의 기분만이 항상 먼저였지 아이의 생존은 자신의 기분 그 다음이었다. 라고 재판장이 말을 한 거죠. 자, 그것은 가장 무거운 불의의 것으로 생각되며 징역 13년형에 처한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13년? 그거밖에 안 된다고? 지금 여러분들 난리 났죠.
13년밖에 안 된다고? 맞아요. 사람들이 다 난리를 쳤어. 어떻게 이게 13년밖에 안 돼? 특히 일본은 더군다나 제가 이 아이 유아에 관련된 범죄 이야기를 갖고 올 때마다 말씀드린 거지만 일본은 유아에 관련돼서 범죄 행위가 일어났다면 그 벌이 성인을 죽였을 때와 유아를 죽였을 때 그 벌 처형 레벨이 굉장히 달라요. 아이를 죽였을 때 처형이 훨씬 더 좀 엄격하거든요. 근데 아이를 학대하다가 죽여버렸는데 그것도 아빠란 종속이잖아. 어쨌든 그 법적으로는 아빠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밖에 안 받아가지고 우리처럼 그 청원 있지. 그런 사이트 청원 게시판까지 만들어져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된다. 다시 해야 된다. 다시 재판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사건입니다. 자, 13년형밖에 안 받은 이 남자는 자신이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그린 이상이 너무도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게 부모가 되려고 해서 죄송한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재판 내내 자기가 꿈꾸는 이상향,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면서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엄마는요, 엄마는 그 벌을 뭐 받지 않았던 것 같아. 방치했는데, 그냥 뭐 불기소 처분이 됐는지 뭔지 모르겠어. 엄마에 대한 건 안 나왔고, 둘이 같이 13년형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이 유다이가 13년형 판결을 받았다. 근데 아마 둘이 같이 14년 판결을 받았을 거야. 어쨌든 간에 방치한 죄도 있고 죽인 죄가 있으니까 아마 둘 다 똑같이 13년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유리랑 유다이 이 둘 다 13년형을 받았대요. 근데 단지 13년형 말도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을 굉장히 열심히 취재한 기자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그 대학교 친구한테 인터뷰한 분이라든지 이 분이 있잖아. 그래서 이 분이 그 취재를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되게 약간 슬픈 인터뷰가 있었어요. 함께 보실게요. 함께 들어보실게요. 그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유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약간 뭐 예를 들면 비싼 가방 있잖아. 그러니까 일본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매는 그 가방이 있어요. 다 똑같은 가방이잖아. 근데 그 가방이 되게 비싸. 그래서 뭐 만엔 뭐 기본 만엔이 넘고 그리고 되게 비싸고 좋은 건 몇십만 엔도 하고 몇만 엔도 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기본 10만 원이 넘어요. 비싼 건 몇백까지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변 사람 중에 그 유아한테 값비싼 책가방을 선물해준 적도 있어.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초등학교도 못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보내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막 그 사람이 인터뷰할 때 울면서 막 이래. 근데 결국 입학식까지는 가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다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 유아짱이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자기가 집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말을 아예 하지도 않았대요. 그냥 혼자 꾹 참는 그런 아이였대. 뭐 말한다고 변하는 게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 조그만 애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말을 아예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에게 뭐 살려주세요라든지 뭐 도와주세요라든지 이런 거를 애기가 말을 하지 않았대. 그래서 그 주변 사람이 하는 말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애가 이제 멍들거나 그러면 선생님이 맨날 몸을 보니까 뭔가 어떤 행정이라든지 아동상담소라든지 약간 그런 나라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거랑 연결될 수도 있었는데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고 맨날 집에 거의 감금당하다시피 하니까 그런 도움을 일절 받지 못했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면서 그러면서 왜 13년이라는 건 그런 구형받게 되지 않았는지 그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막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취재를 한 이 기자분도 나도 취재를 하면서 이 사람은 절대 용서해서도 안 되고 용서받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동정의 여지가 일절 없다고 생각했다 라면서 이 기자분도 그렇게 화를 냈어.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를 비판하는 것은 솔직히 되게 간단한 일이다. 하지만 왜 13년밖에 구형되지 않았는지 그러면서 왜 그가 이런 사람이 되어 버렸는지 그의 과거를 냉정하게
돌아보지 않고 그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는 어떤 또 다른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가 왜 이런 사람이 됐는지, 그의 어릴 때부터의 약간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똑같은 과오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지 않으면 더 이상 이런 학대 같은 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법정이 13년 구형 이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얘가 손을 앞으로 모아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서 판결을 듣던 이 용의자가 그 법정에서 울면서 이런 말을 했대. 이게 아까 내가 한 말인데 일본말로 뭐라고 하냐면 私が親になろうとしてごめんなさいという気持ちです라고 말해. 내가 부모가 되려고 해서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마음이다. 약간 이런 말을 해. 私が親になろうとしてごめんなさいという気持ちです라고 말을 해. 자, 근데 여러분들 내가 왜 이렇게 눈이 부어있냐면 이 유아짱이 살아있을 때 쓴 메모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거예요. 휴지 준비하세요. 너무 슬프거든요. 벌써부터 지금 읽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막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이 유아짱이 엄마 아빠한테 쓴 메모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 5살이었던 유아짱이 엄마에게 쓴 메모입니다. 일단 일본어로 한번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일본어로 좀 전달돼야 그 일본어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일본말로 전달되는 그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이게 한국말로 전달될 때와.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아이가 쓴 걸 읽어드릴게요. 마마 もうパパとママに言われなくてもしっかりと自分から今日よりかもっと明日できるようにするからもうお願い許してくださいお願いします本当にもう同じことはしません許して昨日全然できなかったことを、これまで毎日やってきたことを直す。これまでどんだけアホみたいに遊んだか。遊ぶって青みたいだからやめる。もう絶対やらないからね。絶対約束します。もう明日は絶対やるんだと思って、一生懸命やる。やるぞ。라고 메모가 나와 있어. 이제 이거 한국말로 들어가요. 엄마, 이제 아빠랑 엄마 말 엄마, 이제 아빠랑 엄마께 말 듣지 않아도 오늘보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러니까 부탁해요. 용서해 주세요. 진짜. 정말로 이제는 다시는 같은 짓은 하지 않을게요. 용서해주세요. 어제는 전혀 하지 못했던 일, 지금까지 매일 했던 일들 다 고칠게요. 그동안 얼마나 바보같이 놀았는지, 노는 건 바보같은 짓이니까 안 할게요. 정말 이제는 절대 안 할게요. 절대 꼭 약속할게요. 이제 내일은 절대 꼭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게요. 라는 게 이 유아짱의 메모입니다. 이게 있잖아. 뭐 오네가이 유르시테 구다사이 오네가이 시마스. 이게 뭐냐면 정말 부탁드려요. 유르시테 용서해주세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뭐 혼돈이 오나시 것도 하시마생. 이게 이제 나 똑같은 그런 일 안 할게요.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노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니까 이제 난 노는 거 안 할게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바보같이 놀았는지 알아요. 나 이제 그러니까 노는 건 바보 같은 거니까 이제 야메르 막 이래.
아소부 때 아오미타이 다가라 야메르라고 말하는 게 노는 건 바보 같은 거니까 나 이제 안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뭐 제따이 야라나이까라네 이러면서 나 절대 안 할게요. 제따이 약속 심하세요. 절대 약속할게요. 그래서 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이거였어. 키노 젠센 데키나카타 것도 이거 그러니까 어저께는 전 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고레마데 마인지 아테키타 것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맨날 했던 거 나오스라고 해. 다 고칠게요 라고 해. 이 조그만 애가 내가 잘못한 거 다 고칠게요. 그리고 어제 할 수 없었던 거 오늘 할 수 있도록 내가 뭐 이시오케행메라고 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게요 라고 하는데 이 메모가 딱 발견되고 나서 또 일본이 난리가 났지. 어떻게 저딴 새끼가 13년령밖에 안 받나. 그래서 막 우리 국민청원 같은 것도 막 사람들이 막 하고 막 이랬었어. 너무 이쁘지 않아? 이런 애를 나 진짜 이거 보고 내가 너무 막 진짜 펑펑 울었어.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거야. 이걸 막 자판을 치는데 이걸 번역을 해야 되니까 자판을 치는데 너무 슬픈 거야. 이 사람도 막 울어. 저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있는 고사람도 울어. 자, 이게 바로 그 아이가 유아장에 살고 있던 곳이에요. 낙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유아장이 낙서를 한 게 아닌가라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지금 유아장은요, 자기 이제 마을이 보이는, 자기가 살던 동네가 보이는 이곳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에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SNS나 이런 뭐 언론에서 이 유아장의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SNS를 모여가지고 유아장의 집 앞에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유아장 집 앞에다가 이렇게 꽃이나 유아장이 좋아했던 물건들, 간식 같은 것들을 놓고 이 사람들 유아장에 관계 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모여가지고 유아장의 명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SNS에서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 다음에 막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슬퍼. 그러면서 여기 아까 전에 이렇게 울고 있던 이 패널 이 여자분이 뭐라냐면 나중에 아니 아이가 잘 먹고 당연히 밥 먹고 이러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왜 너무 당연한 것을 못하게 했을까? 그리고 저 조그만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그런 학대를 했나 약간 이런 말을 막 하는데 나도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야. 그리고 막 그 할머니 집이나 약간 자기가 살던 그 동네에 낙서가 되어 있는 그 아기가 해놓은 그 필체 같은 것들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나는 게 그 노인분들 학대하는 거 있잖아. 폐륜 약간 노인분들 학대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동물 학대하는 거를 정말 너무 증오하는데 아니 대체 누가 누구를 학대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겁니까? 그리고 나랑 똑같은 사람도 아니고 내 무릎팍에도 오지 않는 아이, 조그만 아이를 왜 학대를 하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학대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겠죠. 어딘가에서. 정말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더 법이 바뀌어서 그런 학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구형이나 처형이 더 길고 더 엄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K장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가 끝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하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혹시 그런 학대를 받는 분들이 계시거나 그렇게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캐스키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되게 오랜만에 가지고 온 사건, 조금 의미 있는 사건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사건을 좀 가지고 와보고 싶었습니다. 유아짱은 분명 지금 천국에서 행복하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 K짱은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에 여러분들과 또 다른 사건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힘나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좋은 밤 되세요.